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내일은 129번째 맞는 세계 노동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더 익숙하죠.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즉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근로자와 노동자, 사전적인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이라는 다소 수동적인 개념이고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보다 넓고 능동적 주체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외국에선 노동절로 통칭되는 이날이 우리나라에선 지난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엔 경제 개발과 고도 성장을 앞세운 시대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제주의 노동 환경 현 주소를 살펴보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임금은 적고 근로시간이 많은 편인데요. 비정규직의 비율도 꽤 높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김혜선 노무사와의 짤막 대담을 통해 알아보고요. 우체국 집배원의 하루를 3.24시에서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인사위원회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뿐 아니라 조례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도당위원장과 얘기 나누는 연속 대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KBS에서 장기 실종자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실종아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법은 실종 당시 나이가 18살 미만의 아동은 물론이고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도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의 실종 예방과 조속한 발견 후에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제정됐습니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아동 전문기관 설치를 비롯해서 실종 우려가 있는 대상자의 지문 사전 등록과 유전자 분석, 실종 경보, 실종 예방 지침 마련 등의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점포나 유원지 시설, 여객터미널 등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다중 이용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되면 코드 아담을 발령해서 아동을 찾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난주 제주에서는 유치원생 3명이 실종됐다가 경찰이 대대적 수색에 나서면서 3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동이나 취약계층의 실종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가고 있지만 일반 성인 실종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승진 임용 사전 심의나 의결 등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는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선발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요. 서귀포시 인사위원회는 퇴직 공무원이 절반을 넘습니다. 조례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시 인사위원회 현황입니다. 전체 위촉위원 11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6명이 20년 이상 근속 퇴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조례상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까지 운영됐던 직전 인사위원회 역시 전체 11명 가운데 6명이 퇴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서귀포시는 퇴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도 조례에 따른 여성위원 정원과 도의회 추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위원 가운데 퇴직 공무원은 3명, 제주도는 조례를 적용해 퇴직 공무원을 4명 이하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역시 지난 인사위까지는 조례 위반 소지가 있긴 했지만 지난달 위촉된 인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은 4명입니다. 이렇게 퇴직 공무원들로 이렇게 상당수 이렇게 조례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제 구성한 거는 명백한 이렇게 조례 위반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회 자체를 자기들이 이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성 담보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인사위원회.
인사위 구성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오늘도 제2공항 속보 이어갑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제2공항 운영비 분석에 의문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고서를 더 들여다보니 용역진이 분석해 제시한 운영비 금액도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제2공항 운영비로 분석한 비용은 2026년부터 30년 동안 2조 8,800억 원, 연평균 960억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보고서 284쪽에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편익 분석을 한 279쪽을 보면 전혀 다른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30년간 운영비가 4천억 원 수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연평균 135억 원에 불과한 비용으로 용역진이 제시한 운영비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운영비는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직접 분석했는데 같은 보고서 안에 전혀 다른 금액으로 기재된 겁니다. 이 때문에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무려 10.58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애초에 2조 8,800억 원이라는 운영비 분석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3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나 비용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실제로 비용 편익을 계산할 때는 훨씬 적은 금액만 대입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는 불과 4천억만을 반영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고 공항 건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과장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겠네요. 결국 제2공항 운영비를 잘못 분석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를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 제2공항에 대한 접근도로 건설 비용과 운영비 분석은 2차 검토위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16년 만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장기 실종자 가족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성인의 경우 실종자로 접수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수색과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김 씨의 남동생은 지난 2015년 목욕탕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벌써 5년째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잘해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김 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그 CCTV를 보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오래돼서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또 어른이니까 위급하게 얘가 자기 자살하겠다 이런 흔적 남긴 것도 아니었었고. 김 씨 남동생처럼 장기 실종자만 도내 31명, 전국적으로는 9,000명을 넘습니다.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복귀와 지원 등을 위해 2005년에 제정된 일명 실종 아동법. 이 법에 근거해 영장 없이도 위치 추적과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이 가능하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나 가족 대상 DNA 채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만 해당하고 그 외 성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16년 전 실종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자발적인 DNA 등록으로 뒤늦게 알게 된 이규형 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씨의 DNA를 실종자들의 DNA를 보관하고 있는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 보냈다가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반송됐고 국과수 무연고 변사자 기록을 조회해서야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겁니다. 가출하신 분이 유전자 등록을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 찾을 수가 없다. 4.3 사건 때 유골처럼 무연고를 해가지고 처리돼서 아예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종 성인의 경우 이미 숨졌거나 범죄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선 경찰은 자체 규칙을 통해 가출 성인으로 보고 카드 사용이나 건강보험 조회와 같은 생활반응 수사를 이어가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제주시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최근 재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심의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재검토하고 주차장 이외의 공공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결했습니다. 또 대정 해상풍력발전은 사업 대상지의 해안 경관이 우수해 사업 추진에 따른 악영향이 큰 만큼
입지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반영한 제주도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심의하겠다며 재검토를 의결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지인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병원에 걸려있던 도내 건설업체 가압류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DC와 법원 등기소 등에 따르면 녹지제주는 어제 도내 3개 건설사가 제기한 21억 4천만 원대 공사 대금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지했습니다. 다만 포스코와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이 제기한 1,200억 원대 가압류 중 900억 원가량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LNG 인수기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 광명리 주민들이 가스 배출 시설인 방산탑 설치를 놓고 한국가스공사가 주민 설명회와 동의 없이 공사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명 방산탑 반대 대책위는 오늘 도의회 도민회방에서 회견을 열고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방산탑 건립이 강행되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내 불법 행위와 등산로 상황 파악에 드론이 활용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오늘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산악사고와 흡연, 실종 등의 상황을 가정한 드론 운영과 통합관제실에서의 상황 조치를 시연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한라산 감시 시스템은 JDC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부가 협약해 진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국제적인 기상과 초미세먼지도 관측해 통합관제실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 시내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량에 들어가 7차례에 걸쳐 금품과 차를 훔친 53살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 농어촌 마을 식당이나 카페 등에 침입해 16차례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2살 최모 씨에 대해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도내 노동 환경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준비했는데요. 제주에는 지역 특성상 관광과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습니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또한 높은 수준이죠.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일 정도인데요. 제주 지역에서는 2017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되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일인데요. 2년 만에 다시 취업에 도전한다는 이세자 씨. 요즘 그 꿈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입사 지원서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를 시작으로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성격의 장단점, 사무 능력이 좋고요. 저는 미소를 잃지 않고요. 뭐 이렇게 쭉 나열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야 돼요. 문장으로 기술을 하라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개발식으로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취업 상담 및 교육의 경우 평균 3차례에서 6차례 정도 이뤄지는데요. 원한다면 취업 전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낮은 부분들도 도움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또 구직 활동을 하면서 또 저를 스스로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구직 선생님이 생긴 셈이죠. 감사합니다. 일단은 교육을 받고 나시면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부분을 채워서 더 나은 모습으로 구직 활동도 할 수 있고 일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9만 5천 명이 비정규직인데요. 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일용직, 임시직, 파견 근로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정규직과 이렇게 사업장 내에서 좀 차별을 많이 경험합니다. 급여라든지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경험하고요. 센터에서는 불합리한 일을 겪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또 저희가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그런 지원들을 하는 노력들이 도민사회 전체로 봤을 때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제주 지역의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위해 연구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3년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에 반영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현황뿐만 아니고 실태를 파악한 연구 보고서를 고려해서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근로기준법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법률을 알려주는 시간이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되게 많은데 직원들이 이제 사무실에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근로기준법 관련된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뭐 연차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무실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 역량 키우고자 신청했어요. 또 도민 사회에 관심이 이렇게 집중이 됐을 때 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 전체가 모두가 노동 존중을 받고 그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오늘은 도내 노동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제주는 전국 평균에 비해 임금은 적고 근로시간은 많은 편입니다. 비정규직 비중도 높아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반복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지원센터의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선 노무사라는 직업,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을 좀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동자로 한 사업장에 이제 채용이 돼서 퇴직을 할 때까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 관련된 법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해결을 할 때 함께 도와드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동 관련 상담도 많이 하고 또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데 실제로 제주 지역 근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가장 상담을 많이 하는 부분은 뭔가요? 아무래도 임금 부분이 가장 많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주 지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임금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고 연동해서 근로시간과는 전혀 그 계약과는 다르지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이제 무료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무료노동에 대한 상담도 뭐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객 갑질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용자 측의 갑질 이런 직장 갑질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실제로 좀 구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네, 뭐
우선은 법을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 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좀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상담을 한 후에 사업장에 가셔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용자랑 잘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고용노동부를 가서 사건화되어서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아무래도 이 사측과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 좀 난감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법에 근거해서 임금을 청구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했을 때 그 사용자분들이 이제 또 노동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너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느냐, 뭐 악의적으로 나를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몇몇 분들은 이해를 하고 수긍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있으실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땐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 이런 경우는 참 억울하겠다, 부당하다 했던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들자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도내 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성인들보다도 훨씬 더 임금 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듣고 나서 온 친구가 본인이 임금이 체불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직접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저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화되어서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러면 비정규직이었나요? 뭐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 제주는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적고 또 근무 시간은 길고 또 비정규직 비율도 많은 편이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제주에 열악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의 평균적인 임금이 전체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의 한 7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으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법을 안 지키면서 임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만 하면 뭐 끝나니까, 벌금 얼마 내면 끝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나 시 차원에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발주 사업을 통해서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 선정한 용역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뭐 기관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가 엄격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관청이 뭐 처벌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도 차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도내가 어떤 식으로 노동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 조사들이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한 의무다. 그리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노동을 할 때 반드시 이거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로자들이 노무사의 역할이나 법률 지원 부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어떤 도움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일을 하시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당한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당한 일들의 대부분이 이제 노무사의 상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을 때 관련해서 이제 임금 체불에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던가 징계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하시다가 이제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산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산재 처리를 할 때에도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노무사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은 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네. 혼자 하실 때 정보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혼자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노무사가 함께 대리를 해서 네네.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324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소중한 우편물을 전해주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거 반송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읽지 않는 건 네 자유지만은 이걸 배달하지 않는 건 내 자유가 아니란다. 그게 우체부의 숙명이라는 거지. 시간이 7시 전이니까요. 원래는 8시 출근인데 지금 분류 작업 때문에 좀 일찍 출근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 등기 수수업, 그다음 택배 분류 작업. 아침에 나오면 몸이 경직되잖아요. 근육을 늘려주면서 몸을 풀어주는 상태. 그러다 보면 이제 배달 가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어요. 오늘 물량은 해봐야 1000통 조금 넘어요. 택배 물량은 한 30개 정도. 오늘은 적은 편이에요.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이거 택배 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갖고요. 먹을 시간이 없는데 원래 평소에 못 먹어요. 굶어야 들어가서 뭐 여기라도 초코파이라도 먹든지 항상. 지금은 고층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편물도 봐야 되고 등기도 그다음에 어느 집이 있다든지 그다음 등기 말고 소포는 또 어디 또 픽업은 또 어느 집. 날 또 찾아 돌아왔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고객님들이 저희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요. 돌아서서 속으로 울긴 많이 울죠. 며칠 전에도 3분이 지금 다치셨어요. 근데도 한 분은 지금 다 완쾌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 힘들까봐 후속 조치해서 보람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줄 때 고생하신다고 고맙습니다. 음료수 한 잔 줄 때가 제일 고맙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그분한테 웃으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너무 뿌듯해서. 사람이 힘들어도 그 높은 고지를 힘들게 올라가면 성취감을 느끼듯이 하루를 저희가 일을 마무리하고 복귀하면 진짜 그런 그 안도감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 52시간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추기가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근본적인 거는 인원이 제일 우선입니다. 한 가정이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지금까지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해봤어요. 어디 놀래 가본 적도 없고, 이게 집배원이 삶이구나. 그래서 속으로 많이 웃고, 놀라면 안 되겠지.
우리는 단지 내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다 끝나고 왔어요. 다 배달은 못하고요. 시간상 저희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웬만해서는 정해져 있고요. 우편물 내일 나갈 거 작업을 해야 돼요. 슬로 구분해서 이제 또 준비해야 돼요.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7시 오늘 제주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과 뜨거운 지역 현안을 놓고 주요 정당의 도당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는 연속 대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출연 순서는 출연자들의 일정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자로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원 위원장께서는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2년이 다 됐죠. 네, 정의당의 위치 지금 제주에서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정의당 제주도당이 창당한 지 딱 5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도민들의 관심과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 결과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창당 이후 최고 지지율을 획득했었고 또 도의회에 입성하는 그런 성과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의 그런 기대를 저희가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후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제주도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또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진보 정당의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서 도민들에게 더 인정받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350일 남았죠. 정의당에서는 이 출마 후보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주갑에서는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데 네, 나머지 2개 선거구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는 안타깝게 제주도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그렇지만 저희 21대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 갑자기 저 훌륭한 후보님을 모셨고 또 을과 서귀포 지역은 아직까지 확정된 후보는 없지만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좋은 후보를 찾아서 가능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출연한 구자원 위원장은 이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떤가요? 저는 아직 뭐 깊게 생각해보지는 못했는데 또 저희 개인적인 사정과 또 여러 뭐 도당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후에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해서 발표는 못하겠지만 생각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의당의 제주도 내 지지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지방선거에서 이제 녹색 바람이 제주에 불지 않았습니까? 진보의 맏형 입장인데 이 정의당의 출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희는 뭐 녹색당의 성장은 저희 당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진보 정당들이 계속해서 혁신하고 또 새로워져야만이 도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녹색당 같은 경우는 도지사 후보를 내면서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그걸 계기로 또 정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우리 정의당도 같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 정당들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한 20% 정도의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제주도에 계시는 도민들이 기존의 정당보다 어떤 새로운 진보 정치를 열망하는 그 마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녹색당과 함께 제주도에서 조금 더 나은 진보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파트너로서 또 좋은 경쟁자로서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녹색당이 성장하는 게 우리 당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하셨고 제가 앞서 헷갈렸는지 정의당에 출연이라고 했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녹색당으로 잘 받아주셨네요. 아마도 이제 중앙당에서 또 결정 함께 이야기할 문제겠지만 민중당 등 또 다른 진보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 있나요? 뭐 제주도 내에서도 진보 정당이 뭐 민중당, 노동당, 뭐 녹색당을 비롯해서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아직은 총선이 1년 정도 남아있고 또 타 정당의 후보가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타 진보 정당들의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 당도 뭐 중앙당과 물론 협의를 통해야겠지만 충분히 뭐 선거 연대 가능성도 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제주의 관점에서 내년 총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제주도의 어떤 정치의 어떤 기본이 성장과 개발이었습니다. 네. 그 결과 사실 제주도가 수많은 상처를 입고 아름다운 환상의 섬이라는 제주도가 지금은 사실 만시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은 제주도의 미래 비전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중앙의 정치인들이 어떤 비전과 자신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지 제주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제주의 앞으로 미래 비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7시 오늘 제주에서는 내일 노동절을 맞아서 노동절에 대한 영상과 또 대담을 나눴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이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 중이죠. 네, 접수되는 사례를 보면서 제주의 노동 환경 평가해 주신다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저희를 찾는 분들 보면 일단은 노조가 제대로 결성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네. 제주도 자체가 이제 사업장들이 적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노조가 있더라도 노동자보다는 사측에 가까운 그런 노조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정의당에서는 갑질신고센터를 통해서 네.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받을 수 있고 또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제주도에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어제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특별법 국회 통과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의당은 전 의원들이 발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은 좀 더 확고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잘못된 역사고 그냥 슬픈 역사인데 그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그 4.3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을 하자. 네, 지금까지 김대원 정의당 도당 위원장과 말씀 나눴고요. 내일 모레죠.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 위원장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여 서늘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근로자의 날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20도를 웃돌면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내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가 매우 습해서 안개가 짙게 껴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짧은 구간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3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오늘까지 전해상의 바람이 약간 강하겠고 물결도 약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해상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1.5m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동절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970년 11월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노동운동가 전태일인데요.
오늘 그가 분신했던 서울 평화시장 근처에서 전태일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기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운데요. 우리는 과연 49년 전 이 청년이 목숨과 맞바꿔 이루고자 했던 뜻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내일 하루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노동절을 맞아 7시 오늘 제주는 재충전할 시간을 갖고 모레 더욱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